안녕하세요, 어썸골프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골프 연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KPGA 투어 프로 소범준 프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드라이버 볼 스피드 65m/s에서 75까지 올린 방법을 제가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비거리가 왜 안 나오는지 이거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비거리가 여러분들은 왜 안 나갈까요? 그리고 저 같은 프로는 왜 나올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기술적인 면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비거리를 만든다, 그래서 이 비거리라는 거는 타고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비거리를 내는 거는 기술적인 면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면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야 되느냐,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게 많아요. 헤드를 던지라 그러면은 여기서 손목 갖다가 헤드를 던져버리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힘을 쓰라 그러면은 끝까지 힘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볼에다가 힘을 전달하는 게 부족해져요. 우리는 이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원심력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내 힘만 가지고 회전해서 돌아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비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기술적인 면이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오른손목 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오른손목 힌지만 임팩트 구간에서 이렇게 유지가 돼서 맞아도 자연스럽게 비거리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스윙의 차이점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오른손목 힌지가 유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뜨듯이 스쿠핑 되는 동작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쿠핑 동작입니다.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제가 옛날에 이런 식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딱 65 정도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힘을 엄청나게 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비거리가 안 나오게 됩니다. 지금 캐리거리 217m에 토탈 235m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이야기한 기술적인 면, 이 오른손목 힌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자, 보여드릴게요. 오른손목 힌지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느낌. 자, 이렇게 되면은 크게 뭔가 힘을 별로 안 쓴 것 같은데도 자연스럽게 공이 눌려서져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방향성에도 크게 문제가 없죠. 여러분들이 방향과 비거리 두 개 다 잃는 거는 내가 임팩트 구간에서 이 스쿠핑, 이렇게 아이스크림 뜨듯이 손목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은 높게 솟고, 뽕샷이라 그러죠. 여기 맞는 샷. 공은 높게 솟고 이 비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술적인 면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연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동작에 대해서 좀 구분지어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느낌이 뭐와 같냐면, 다운스윙 내려올 때 오른 손바닥 면이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대각선 밑바닥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바닥 면이 저쪽을 바라보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이 비거리가 안 나오는 거는 이 로프트 각이 자꾸 이런 식으로 맞아서 그래요. 이렇게 내가 손목을 아이스크림 뜨듯이 이렇게 쓰니까, 제가 크게 힘을 안 들이고도 비거리가 나는 이유는 이 기술적인 면에서 이런 식으로 로프트 각이 세워져서 맞아서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로프트 각이 세워져서 맞아야 이 공에 전달되는 힘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할 때 약간 동작을 구분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려올 때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요 구간에서 오른손목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손바닥 면이 바닥을 바라보고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대로. 이런 느낌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연습 방법이 진짜 좋은 연습 방법인데, 여기 클럽을 제가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클럽은 아무거나 그냥 준비해 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58도 7번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다만 이 클럽을 이런 식으로 길게 겹쳐서 잡을 겁니다. 이렇게 겹쳐서 잡고, 자, 이 상태에서 스윙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왔을 때 스윙 연습을 하면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 샤프트가 내 몸에 안 닿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기울어진 면에서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옆에서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 백스윙 때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인사이드,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처럼 안 닿아 있죠. 안 닿아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닿으면은 손목을 쓴 거예요. 이 자체에서 손목을 써버렸기 때문에 비거리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흔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써서 임팩트 구간에서 이렇게 샤프트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드라이버도 샤프트가 사실상은 좀 기울어져서 맞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드라이버를 칠 때 공이 높게 솟지 않고 적당한 탄도에서 비거리가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이때 약간 몸이 이런 식으로 비켜주면 좋겠죠. 몸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맞을 거예요. 닿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방금은 그냥 단순하게 손목 힌지를 이용해서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실질적으로 10m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건, 우리는 한 20m, 30m, 그리고 볼 스피드 한 3m/s에서 5m/s까지, 많게는 10m/s까지 크게 늘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 다운스윙의 느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비거리가 가장 크게 늘어난 비결은, 저는 수직 낙하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 비거리가 가장 크게 늘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왜 비거리가 늘어나지? 라고 저도 의아해했어요. 이게 왜 비거리가 도대체 늘어나는 거야? 그냥 다운스윙 할 때 팔을 내리고 그러고 회전을 하래요. 근데 이게 비거리가 20m, 30m가 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늘어날까 하고 과학적인 거에서 조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과학적인 거에서 찾아보니까 약간 이게 그네를 타는 원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네를 탈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거의 여기에서부터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쓸 때 여기에서부터 힘을 써야 되는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볼 쪽으로 가져가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중력에 대한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중력에 대한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하면은 이 위치 에너지가 여기 왔을 때 여기서부터 빠르게 회전을 해서 가주면은 자연스럽게 비거리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타이밍도 맞게 되고. 그냥 단순히 회전만 한다고 해서 비거리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볼 쪽으로 이 헤드를 가져오려고만 노력을 하시면 안 돼요. 살짝은 이쪽으로 떨군다 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떨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궤도가 인사이드로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긴 아크를 가지고 이 클럽 헤드를 한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비거리가 270m, 평균 270m가 넘게 나가고요. 볼 스피드도 최대 볼 스피드를 78m/s까지 찍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290m까지 나갔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비거리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단순히 힘만 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허리 나가요. 허리 나가고 엘보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기술을 좀 섞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보통 할 때 힘을 좀 잘못 빼는 경우도 있어요. 힘을 어떻게 잘못 빼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게 힘을 빼는 거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스피드도 안 주고 그냥 단순히 나긋나긋하게 그냥 볼만 치려고 이런 느낌으로 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거는 팔에 힘을 빼는 거예요. 팔에, 양팔에 힘을 빼고, 특히나 이 어깨, 마치 탈골된 것 같은 느낌. 힘을 뺀 다음에 스피드를 내줘야 돼요. 스피드는 몸의 회전력으로 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몸의 회전력으로 내줘야 내가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숭 하고 던져질 수가 있어요. 이 앞쪽에서 던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힘을 빼면은 이게 힘을 빼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빼는 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단순히 힘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빼는 게 아니라 스피드를 확 하고 몸의 회전력을 높여야 팔에 힘이 빠진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PD님을 모시고 볼 스피드 어떻게 늘리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D님 나와주세요. 탄도가 일단은 저런 느낌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걸로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럽을 이런 식으로 겹쳐 잡아주시면 돼요. 백스윙만 한번 올려볼게요. 하프 느낌까지.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거울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 면이 있죠. 이 기울어진 면이 사실상 여기 그립 끝이 공 쪽으로 다시 와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자, 이런 느낌 오면서 비켜보세요.
요렇게 맞는 느낌이 돼야 돼요. 하체가 오면서,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쵸? 그렇죠. 자, 요렇게 되면은 아까 PD님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수직 낙하의 느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팔이 떨어지게 돼요. 내가 도는 것만 신경을 쓰면은. 여기서 다운스윙 구간이 이거보다 빨라요. 0.24초인데 내가 팔을 여기로 내리고 돌리는 이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궤도만 가르쳐 주면서 오면 돼요. 그립 끝으로.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회전에 대한 느낌 좋았어요. 지금 되게 좋았네요. 210m.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볼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방금 저희 PD님이 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비거리도 늘어나고 볼 스피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볼 스피드가 늘어나면 비거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이런 느낌으로 기술을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힘만 가지고는 볼 스피드나 아니면 클럽 스피드를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스윙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골프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라이버 칠 때 수직 낙하 다운스윙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직 낙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D님 모셔서 수직 낙하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낙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시퀀스를 잡기 위해서, 순서를 잡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실수가 나올 때는 몸으로 덮어치는 패턴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본능적으로 볼을 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몸으로 덮어치던 순서를 팔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회전하는 것을 통해서 스윙 궤도라든가 아니면은 방향, 구질에 대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수직 낙하 다운스윙입니다. PD님 그러면 스윙 한번 보고 오늘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측으로 밀렸네요. 네. 훅이 났네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의 흔한 패턴이죠. 이제 좌측, 우측, 와이파이처럼 나가는. 네. 이번에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핀 양을 봤을 때 좀 높은 편이세요. 스핀 양이 3,850 아니면 아까 이제 잠깐 몸 푸실 때 본 것도 이게 뽕샷이 나왔는데 6,660. 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아이언 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핀 양이 비거리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보통은 스핀 양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되냐면은 PGA 투어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2,500, 2,700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게 비거리 요소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게 비거리가 안 나가는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아까 이제 스윙을 봤을 때 다운스윙 내려오는 패턴에서 PD님이 여기서 바깥쪽으로 약간 끌고 오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스핀 양이 4,000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비거리가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엎어친다고 하죠, 흔히. 약간 그런 패턴 때문에 공이 찍혀 맞으면서 스핀 양이 많아지는 그런 샷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직 낙하 같은 경우에는 아웃인 스윙을 고치고자 그런 분들께 굉장히 효과적인 스윙이거든요. 그래서 수직 낙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수직 낙하 같은 경우에는 순서는 다운스윙 때 팔을 먼저 내려주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다운스윙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의 역순으로 진행이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백스윙 때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올려주게 되죠. 이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려면 수직으로 내려준 상태에서 회전이 돼야 임팩트 타이밍이 맞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데 이 스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인체 모형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우리 인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게 되잖아요. 이 인체 모형처럼 기계적으로 스윙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직 낙하가 안 되는 거는 근육을 능동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온갖 실수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왼팔 같은 경우에는 길게 설정을 해놨고요. 오른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부러지게 설정을 해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오른쪽 면을 이렇게 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왼쪽 면이 따라오게 되면서 백스윙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실수는 이 왼팔을 좀 능동적으로 쓰게 될 때 문제점이 나오게 돼요. 이 왼팔을 쓰게 되면은 왼어깨가 들어와지면서 이런 식으로 몸이 우측으로 길어지는 스웨이 현상이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은 똑바로 들었다 하더라도 다운스윙 내려올 때
다시 이렇게 당겨치는 이러한 동작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른쪽 면을 이렇게 오른팔을 접어서 백스윙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오른쪽 면이 왼쪽을 이렇게 받쳐서 올리는 느낌을 어떻게 느끼실 수 있냐면 오른손을 왼손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둡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팔을 이용해서 왼팔을 들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 왼쪽 면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간단해요. 오른팔에 힘을 풀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팔이 던져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오른팔을 받쳐서 들어서 요렇게 팔에 힘을 빼고 항상 왼팔은 근해, 자기 혼자 힘을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파워의 동력은 오른팔, 왼팔은 힘을 받아주는 팔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백스윙 한번 해보시고요. 자, 보통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점이 나올 때는 왼쪽을 이렇게 쓰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나올 때가 많죠. 네, 이러니까 아까처럼 패턴이 이렇게 당겨치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처음부터 오른팔로 이렇게 들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네, 여기 삼두근을 사용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왼팔에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에 힘을 빼보세요. 툭. 네, 요렇게 몸 가까이 이런 식으로 팔에 힘을 뺐을 때 툭 하고 붙어서 내려오는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레슨이 많았어요. 팔꿈치 이렇게 옆구리로 붙여서 내려오라는 레슨. 근데 이게 느낌인 것 뿐이지 실제로 힘을 줘서 붙여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슬라이스가 나요. 다시 스윙을 하고 오른팔로 들었을 때 자, 오른팔에 힘을 빼면은 툭 하고 네, 이렇게 던져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자연스럽게 레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땅에 맞는 거는 내가 회전을 안 해서 그래요. 회전을 하면서 클럽을 이쪽으로 던져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 좋은데요, 지금? 네. 자, 드릴을 알려드릴 건데 요거를 이제 왼쪽 어깨에다가 착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은 뒷짐을 져주세요. 자, 뒷짐을 지고 얘를 자, 오른손 그립 잡듯이 잡아주세요. 얘는 왼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얘는 왼팔이고 왼팔은 이 밧줄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야 돼요. 백스윙 들 때 오른 어깨가 뒤로 빠져준다고 생각하면서 요렇게 드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럴 때 그렇죠. 요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왼쪽이 따라온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 상태에서 다음 스윙 내려오면은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치시면 돼요. 요런 느낌으로. 나쁘지 않아요. 일단 힘은 좀 빠진 것 같거든요, 지금. 굿. 스핀량이 확연히 낮아졌어요. 비거리가 한 아까보다 10m 정도 늘었고요.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 원래는 순서가 자, 백스윙 들어보시겠어요? 하체가 먼저 리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유지한 채로 온다고 생각하시죠. 공간이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팔에 힘을 빼면 이 공간 사이로 떨어뜨리셔야 돼요.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 중 하나가 내 몸이 먼저 이렇게 회전이 돼서 그래요. 회전을 최대한 참아줘야 돼요. 처음에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회전을 참았다가 회전을 한다고 생각해줘야 정확한 순서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수직 낙하를 할 때 동작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여기서 떨어뜨리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냥 힘을 풀고 내려오게 되면은 수직 낙하라는 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봤을 때 이제 스핀량이 조금 낮아졌어요. 2,900까지 들어오는데 성공했거든요. 아까 스윙하셨던 걸 보면은 3,800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비거리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2,900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골프 스윙할 때 왼팔에 힘을 주고 쳐야 되느냐 아니면은 오른팔에 힘을 주고 쳐야 되느냐. 비거리를 내려면은 솔직히 말하자면 양팔에 힘을 빼야 됩니다. 리드 해준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리드는 오른팔이 조금 해주면 좋습니다. 왼팔은 힘을 받아주는 팔이에요. 오른팔은 힘을 공급해주는 팔, 파워 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구공을 던진다고 했을 때 팔을 접었다가 이렇게 펴주면서 던지게 되지 핀 채로 던지진 않아요. 권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팔을 접었다가 펴주면서 이제 파워를 내지 이렇게 때리진 않아요. 그러면은 파워의 동력은 오른팔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왼팔에 힘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왼팔로 치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낌의 차이인 건데
자, 왼팔은 아까도 말했듯이 힘을 받는 팔입니다. 힘을 받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힘이 들어가진다라는 얘기예요. 들어가지는 거랑 내가 일부러 주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받치고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이 핸드폰을 들기 위해서 손가락에 힘을 준 걸까요? 손가락 끝에 힘을 준 걸까요? 당연히 손가락에 힘을 준 거겠죠. 손가락 끝은 이 면적이 닿는 거니까 힘이 들어가진다고 느끼는 겁니다. 왼팔이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가 다운스윙 할 때 회전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면적이 닿게 되면서 힘을 받게 되면서 주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실 때 파워를 공급해 주는 거는 오른팔을 접었다가 펴주는 힘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거지만 비거리를 내가 완전히 내려면은 다운스윙 때 힘을 양팔 다 빼고 하체로 던지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비거리가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직 낙하를 혼자서 연습하시기 좋게 제가 연습 도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굳이 이런 임팩트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가방에 이제 무겁게 책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옷 같은 걸 넣으셔서 무겁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었다가 얘를 이제 밑으로 떨궈주는 연습을 할 건데 얘를 떨궈주는 거지 던지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던지시면 안 돼요. 자, 얘를 어디로 떨궈줄 거냐면은 오른발 옆쪽으로 이렇게 떨궈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여드리면은 들었다가 툭 하고 이렇게 떨궈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팔은 자연스럽게 여기 왼 어깨까지 지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들었다가 이런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들었다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엎어치던 느낌이 사라지게 되면서 인사이드로 팔을 떨구실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연습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수직 낙하가 되어지는 샷과 수직 낙하가 안 되어지는 샷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낙하가 안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스핀아웃이라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빠져맞는 하체가 이렇게 빠져맞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운스윙 때부터 회전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수직 낙하가 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시퀀스가 순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이 펴지게 될 거거든요. 이번에는 수직 낙하가 되는 샷. 수직 낙하가 되는 샷은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를 봤을 때 아까 이제 수직 낙하가 안 됐을 때 샷은 스윙을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여기 보시면 스핀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바람에 클럽 스피드가 110마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거리가 215m, 227m밖에 안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수직 낙하를 했을 때는 클럽 스피드가 아까보다 1마일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핀량이 1700밖에 안 나오게 되면서 캐리가 252m 나오고 토탈 거리가 285m까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라이버 수직 낙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이 수직 낙하를 정확하게 하신다면은 그동안 드라이버 슬라이스로 고생했던 거 그리고 드라이버 거리가 안 났던 그런 문제점, 비거리와 방향성 두 문제점을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어썸골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드라이버 비거리 어떻게 하면 쉽게 늘릴 수 있는지 자세하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치실 때 실수하는 거는 여기서 내가 무언가 힘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은 비거리나 아니면 스피드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좀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윙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자, 저는 지금 어떻게 칠 거냐면 다운스윙 스타트 때부터 굉장히 힘을 한번 내볼게요. 팔 힘을 엄청 써서 치는 스윙.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클럽 헤드 스피드는 높아질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비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힘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힘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드라이버에 제대로 힘을 쓰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힘을 쓰면 됩니다. 여기 손이 오른 허벅다리 근처에 왔을 때부터 힘을 쓰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리 법칙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네를 탈 때의 원리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네를 탈 때 우리가 이 위에서 내려올 때부터 막 몸을 흔들거나 아니면 다리를 굴러주지 않습니다. 그네를 탈 때 우리는 거의 지면에 닿을 때쯤부터 우리는 다리를 굴러서 스피드를 조금 더 더해줍니다. 그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운스윙 스타트 때부터가 아닌 여기서부터 하체와 팔을 사용해서 힘을 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비거리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스윙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살짝 밀리긴 했지만 아까보다 수치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은 제가 8인만 가지고 굉장히 세게 쳤던 스윙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게 되시면 지금 110마일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캐리 거리가 230m, 토탈 거리가 270m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나쁘지 않은 거리일 수 있는데 방금 제가 팔 힘을 여기서부터 쓰는 스윙을 했을 땐 지금 클럽 헤드 스피드는 아까와 별반 다를 게 없이 나왔어요. 110마일. 자, 볼 스피드도 아까와 별반 다를 게 없이 나왔지만 캐리 거리가 대폭 증가했고요. 토탈 거리도 18m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효율적인 힘을 쓰는 스윙이랑 비효율적으로 힘을 쓰는 스윙이랑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힘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리고 힘을 왜 여기서부터 써야 되는지 제가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치실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고 와서 막 힘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여기서부터 손목을 이런 식으로 풀어와서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스윙의 문제점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끌고 오는 스윙을 하면은 굉장히 커다란 푸시 슬라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운스윙 때부터 내가 손목을 써서 내려오게 되면은 굉장히 커다란 풀훅을 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여기서부터 써야 되는데 이는 과학적 원리인 각운동량 보정 법칙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 각운동량 보정 법칙은 회전하는 물체가 질량을 유지한 채 갑자기 이 회전의 각이 줄어들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는 회전하는 질량을 유지하고 싶은 나머지 갑자기 스피드가 확 늘어나게 되는 각운동량 보전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스포츠에서 예를 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피겨스케이팅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 점프를 할 때 보면 도약을 위해서 팔을 넓게 이런 식으로 펼쳤다가 도약 후에 이렇게 팔을 오므리는 동작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제대로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또는 어떠한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도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이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제대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용을 안 하면은 오로지 내 근육의 힘만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좀 부상의 위험까지 있을 수 있겠죠. 효과적인 드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바로 공 던지기 드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을 보통 던지실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던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최대한 이 팔을 늦게 편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하체가 이렇게 리드를 해줘서 여기서부터 팔꿈치가 펴진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물수제비 할 때 돌을 던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스크린 끝에 공이 닿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팔을 이렇게 던지지 말아주세요. 자, 다시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체가 조금 리드되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체중이 실린 것 같다가 확 하고 회전하면은 스피드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하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체를 써서 이 팔을 던지려고 노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비거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팔 힘만 가지고는 우리가 비거리를 내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하체가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이 뒷받침이 돼줘야 우리가 비거리를 엄청나게 상승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체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둥근 쪽, 엉덩이 쪽 근육을 많이 이제 단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엉덩이 쪽 근육이 단련이 안 돼 있으면은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와요. 백스윙 때는 이렇게 스웨이가 되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다운스윙 때 이렇게 밀리는 현상, 아니면은 스핀아웃이라 그러죠. 이렇게 뒤로 빠지는 현상.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둥근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준 다음에 이렇게 팔로 던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팔 힘만 가지고 계속 치게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하체를 쓰는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체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첫 번째로 순서가 이렇게 힙 슬라이드라 그래서 옆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왼쪽 팔, 앞꿈치 쪽이나 아니면 중앙 쪽에 체중이 실리게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왼무릎을 뒤로 차주면서 이렇게 차주면서 하체를 써줘야 되는데, 자, 이 연습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드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체를 쓰는 연습은 이런 종이, A4 용지 종이 한 장만 있으셔도 됩니다. 이 종이를 땅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신발을 벗어주세요. 신발을 벗어서 발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이 바닥에 마찰력을 좀 줄여주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이쪽 발도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양팔을 어깨 위에다가 올려놓고 백스윙을 똑같이 해주세요. 이때 왼발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느낌. 왼발이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왼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굽혀졌어요. 요거를 자연스럽게 뒤로 펴주면서 하체를 회전시키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정확하게 하체를 회전시키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백스윙 가면서 왼발을 앞으로 보내주고 이 상태에서 뒤로 앞으로 보내줬다가 이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너무 많이 연습하시면은 여기서 하체가 빠지는 스핀아웃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몸의 시퀀스가 좀 안 맞게 되면은 그러한 현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공 던지기 드릴과 이어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똑같이 밟고 왼팔은 뒷짐을 져주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잡아주셔도 돼요. 뒷짐을 질게요. 자, 백스윙 올라갔다가 여기서 공을 던지면서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 갔다가 공을 던지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내 몸의 시퀀스가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팔이 쭉 하고 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방향성도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연습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비거리와 방향 둘 다 동시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빼는 이유는 이게 어차피 백스윙 때 이렇게 골반이 회전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앞으로 나와요. 예, 이게 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빼진다는 거는 어쨌든 이 무릎을 이렇게 앞으로 굽혀지는 느낌을 더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이런 실수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웨이, 무릎이 안 굽혀지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분들, 아니면은 이 무릎 굽히는 느낌이 없으면은 이 왼쪽 다리를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뒤로만 빠지는, 오른쪽 다리를 축으로 중심으로 스윙을 하는 그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연습할 때 이제 어떠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지 PD님을 모델로 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왼팔은 뒷짐을 져주고, 그 상태에서 그냥 물수제비 던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그쵸. 이게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보통 나오는 패턴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PD님이 지금 잘못된 예를 보여주신 거고요. 방금 보시면은 팔만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팔만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하체까지 같이 빠져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공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공을 던지기 전에 이 드릴부터 해볼게요. 백스윙. 그쵸.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면은 체중이 자연스럽게 왼쪽 다리에 실려요. 이 왼무릎을 뒤로 차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게 하체를 쓰는 느낌이에요. 거의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는 왼쪽에 한 70%, 80%가 실려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이 체중을 이용해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백스윙. 그렇죠. 거기서 왼무릎을 펴주면서 쭉. 그렇죠. 맞아요. 오, 잘하시는데요. 네. 이 상태에서 공을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거기서 뒤로 차주면서, 그쵸, 맞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백스윙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그렇죠. 거기서 뒤로 차주면서, 그쵸. 지금이 마지막 게 가장 비슷했어요. 이렇게 돼야 팔에 힘을 빼고 효율적으로 내가 하체를 이용해서 팔을 던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방금처럼 치셔야 몸의 시퀀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드릴 느낌대로 하체를 써서 드라이버 힘을 정확하게 내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살짝 밀리긴 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치신다면은 아마추어 여러분들도 드라이버 비거리 200m에서 210m 치시던 분들이 250m까지 단번에 늘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같은 느낌으로 하체를 쓰고 그리고 공 던지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진짜 비거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드라이버 힘을 쓸 때 여기서부터 쓰는 건 아니에요. 프로님들이 보통은 여기서부터 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가군동량 보존 법칙과 굉장히 연관이 있으니까 힘 안 들이고도 드라이버 비거리 280, 290m까지 보내는 그러한 스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등지고 치는 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PD님을 통해서 제가 스윙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님 나와주시죠. 등지고 치는 걸 왜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등지고 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공을 너무 본능적으로 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빠져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아웃인 스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특효약인 스윙입니다. 그래서 PD님 스윙을 통해서 제가 오늘 등지고 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뱀샷이 나왔네요, 여러분. PD님 스윙을 보면은 백스윙까지 엄청 좋아요. 진짜 웬만한 프로님들 스윙처럼 좋거든요. 근데 이제 다운스윙 할 때 무언가 내가 먼저 회전을 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몸이 이렇게 체중이 뒤로 가면서 빠져맞는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피니시까지 연결을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피니시를 잡더라도 뭔가 이상해 보이잖아요. 엉거주춤해 보이고.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왼쪽 변명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고치려면은 등지고 치는 게 좀 특효약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드레스나 스탠스, 백스윙까지도 심지어 괜찮아요. 백스윙만 들어보시겠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흔히 아마추어 분들이 나오는 패턴은 몸이 먼저 이렇게 열리는 현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드라이버를 치더라도 아까 뽕샷이 나온 게 이런 식으로 먼저 나가게 되니까 뽕샷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로우 포인트가 공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로우 포인트가 이 공보다 앞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드라이버는 흔히 말할 때 이렇게 어퍼 블로우로 올려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은 여기 축이 있어야 돼요, 왼쪽에. 이 상태에서 먼저 몸을 회전하려고, 하체를 회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45도 있잖아요. 그대로 냅두고 골반만 밀어주세요. 그렇죠, 살짝 이렇게 살짝만, 그렇죠,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골반이 왼쪽으로 이동되면은, 자, 이렇게 틸트가 자연스럽게 기울어지게 돼요. 이러면은 팔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위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직 낙하가 되거나 아니면 등지고 치는 그런 스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태에서 등을 진 상태에서, 자, 왼쪽 골반만 먼저 이동. 그러면은 팔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쑥 내려오죠. 이런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공을 치려고 이렇게 가는 패턴이 없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체 골반만, 오, 그쵸, 지금 딱 좋아요. 이 느낌이에요. 네. 이게 왼쪽에 벽을 쌓아두고 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서 체중을 이쪽 발 뒤꿈치 이쪽으로 이동시켜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피니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순서를 잘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먼저 내가 무조건 힙슬라이드 왼쪽으로 골반을 밀어준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또 공 있네 이렇게 쳐야지 하고 달려들면은 또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그냥 먼저 공을 치려면은 하체가 먼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이 돼야 돼. 골반이 슬라이드가 돼야 돼. 이 느낌을 인지하셔야 돼요. 계속 등을 질 때는 진짜로 내가 이 타겟이 등을 본다는 느낌으로,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맞아요. 상체가 도는 타이밍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백스윙을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아까 했던 이렇게 왼골반을 밀어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면은 손이 요 위치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올 때까지, 여기가 이제 P6 지점이라고 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회전을, 하체를 확 회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몸은 조금 뒤에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죠? 상태에서 골반, 그리고 회전, 상체 회전. 그렇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백스윙. 상태에서 골반. 그렇죠. 자, 팔이 쑥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손이. 여기서부터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네. 오,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 열렸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못 참은 거예요, 회전을. 완전히 이 패턴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등을 지고 나서 팔을 먼저 보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동안 하체가 너무 빨랐던 거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체를 최대한 안 쓰고 팔을 먼저 이렇게 보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일단 이런 느낌으로 감을 잡으셔야 돼요. 네. 지금 괜찮았네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탠드백이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두는 거예요. 네, 왼쪽 면에다가. 느낌에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최대한 내가 이 스탠드백을 안 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팔만 넘겨주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극단적인 연습 방법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좋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스탠드백을 두면서 내가 뭔가 왼쪽에 벽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해줘야 돼요. 몸이 달려들질 못하게. 그렇죠. 좋아요. 자, 나쁘지 않았어요. 스핀량 어쨌든 좀 낮아졌고. 그렇죠. 왼쪽으로 갔더라도 일단 스핀량만 보면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게 이제 어쨌든 헤드가 먼저 앞으로 지나가지면서 어퍼블로우로 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에는 굉장히 빠져맞으면서 다운블로우로 치셨죠. 이제 드라이버를. 네. 굿.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 높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 스윙. 그래서 약간 스윙을 봤을 때 왼쪽 벽면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내가 뭔가 이런 식으로 막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피니시까지 좀 아까보다는 서 있는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 차이점이 조금 생기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등 지고 치는 스윙과 등을 앉았을 때 여러분들이 흔히 나오는 엎어 치는 패턴으로 쳤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등을 안 지고 먼저 다운스윙 때 회전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져맞는, 그래서 아까 PD님 친 샷처럼 이렇게 굉장히 스핀아웃 돼서 내가 피니시까지 못 잡는 이러한 샷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문제점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등을 지고 쳤을 때 이게 순서를 맞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동안 내가 이런 식으로 엎어쳤던 분들한테 순서가 맞게 처음에 왼쪽 골반, 여기서 골반 이동한 다음에 팔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 회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자연스럽게 헤드가 이렇게 쭉 뿌려지면서 나가게 되거든요.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이 안 나오는 게 어찌됐건 아까 PD님처럼 이렇게 왼쪽에 벽을 못 만들어줬을 때 이런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등지고 치는 스윙은 우리가 왼쪽에 이렇게 체중 이동을 먼저 하게 해줌으로써 왼쪽에 이렇게 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얘가 이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상체가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순서는 처음에 왼골반 먼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틸트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서 손이 여기까지 쭉 내려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네 하시면은 회전 하시면 자연스럽게 헤드가 던져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등을 지는 스윙을 제가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보통 근데 이런 등을 지고 치는 스윙이나 아니면 수직낙하나 뭐 치고 도는 거 이런 거 하실 때 되게 오버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운스윙 할 때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직낙하도 그냥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진짜로 팔을 떨굴 때까지 몸을 회전을 안 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거 등지고 치는데 수직낙하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쳐야 하냐 하고 되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프로들이 이런 모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진짜 살짝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다운스윙 구간에서 속도가 0.24초예요. 0.24초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거보다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쵸? 그냥 느낌만 살짝 얻으시면 됩니다. 그냥 살짝 내가 골반이 먼저 이동되고 순서만 인지하시면 되거든요. 이동된 다음에 팔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회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오버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서를 이렇게 처음에 살짝 이동하고
그다음에 팔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회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님 그러면 아마추어분들 드라이버 스윙을 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내려올 때 팔을 좀 능동적으로 쓴다는 느낌, 그리고 하체도 같이 쓰려는 느낌, 이게 좀 강해요. 우리가 이 스윙할 때 팔을 능동적으로 쓰고 하체를 능동적으로 쓰는 느낌이 같이 혼합되면 우리 스윙 시퀀스가 잘 안 맞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골프 스윙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하나는 히터 패턴, 내가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마치 진짜 치는 것처럼 하는 히터 패턴이 있고, 하나는 스윙어 패턴, 내가 양팔을 수동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하체로만 양팔을 넘기는 느낌. 이렇게 패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스윙이 굉장히 시퀀스가 이상하게 되면서 타이밍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치면서 보여드리면, 히터 패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드라이버를 칠 때도 팔을 능동적으로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일단은 왼팔은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왼팔 사용하는 거 아니고 오른팔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체중 이동만 하고 회전은 최대한 참아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참아주고 팔만 넘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제대로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히터 패턴의 스윙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팔만 쓴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저는 지금 하체를 웬만하면 안 돌리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오른손 막 갖다가 헤드를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히터 패턴이 돼요. 두 번째는 스윙어 패턴인데, 스윙어 패턴은 하체의 리드를 통해서 이 양팔을 넘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클럽 헤드가 뒤에서, 내 몸 뒤에서 따라온다는 느낌을 얻으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체를 통해서 양팔을 넘겨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헤드가 던져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팔을 힘을 쓰면서 치는 게 거리가 더 멀리 나가냐, 아니면은 팔에 힘을 안 주고 치는 게 거리가 더 멀리 나가냐.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팔을 안 쓰고 치는 게 헤드 스피드가 훨씬 더 멀리 갑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팔의 리치, 요 길이를 최대한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원심력과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팔에 뭔가 능동적으로 힘을 주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 근육은 수축하게 됩니다. 수축하면서 짧아진 리치 갖다가 이렇게 치게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팔에 힘을 안 쓸 때보다 거리가 안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늘리시고 싶다면 하체를 좀 어쨌든 쓰셔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체를 쓰는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팔을 던지는 그러한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등지고 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먼저 하체가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손이 내려오고 이렇게 헤드를 넘겨주는 그러한 동작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왔던 슬라이스를 해결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썸골프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골프연습 채널도 많은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